새해에는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K어문 문제를 속전속결로 풀어드리는 그런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전속결로 굉장히 역대 K어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KMO가 제일 처음 시행된 1987년 제1회 대회에서 그 처음 문제는 되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여러분께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거 가비엘이죠. 네, 가비엘인데 제가 정명을 보여드리면은 물론 분모가 0일 때랑 아닐 때를 나타내는데요. 상세한 정명까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모합이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모합이 0일 때 그 바로 이 앞에 문장인데, 근데 정명은 여기까지 끝나야 돼요. 과연 이 분모가 0일 때 이 식이 성립하는지. 자, 그것은 그냥 단순히, 자, 저기 보십시오. 이 식에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c니까 보이십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그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저기가 마이너스 p가 되니까 가운데도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도 저 부분이 마이너스 a니까 결국 저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줘야 완벽한 그 정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모합이 0이 아닐 때는 뭐 저렇게 푼다라고 외워 놓으셔도 되는데,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색의 비율이 같다면 여기 분모합이 다 더한 게 0이 아니라는 가정만 있으면 분자합도 뭐 이렇게 되니까 요 값이 1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은 요 식을 비교해서 분자 분모가 똑같지 않습니까? 1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걸 정리하게 되면 a 더하기 b는 2c가 되고요. 마찬가지 가운데 여기 식이 1이라는 거. 그럼 분자 분모가 이렇게 같기 때문에 a 더하기 c는 2b가 되겠습니다. 자, 자변끼리 저렇게 빼게 되면은 a가 소거되고 b 빼기 c가 되고 우변은 20 빼기 2b가 됩니다. 자, 3b는 3c 같은 문자끼리 몰아주면은 저렇게 되고 b는 c가 되겠습니다. 자, 하살표를 따라가서 저 식에다가 c 자리에 b를 대입을 해서 a는 b라는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따라서 요게 후반의 부분에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매우 유명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그 n인 이 마름모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마름모 경계하고 내부를 뜻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fn-1은 이 기하학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이 마름모 안에 있는 격자점이란 정수,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fn은 길이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n인 마름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격자점의 수의 개수의 차는 바로 이 핑크색 경계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랑 같습니다. 자, 따라서 저거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곱하기 4를 해야 되는데 한 점은 포함되고 다른 쪽은 포함되지 않는, 그러면 여기 1, 4분면 쪽에 있는 여기 있는 격자점의 개수를 4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1, 4분면 위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는 1부터 그 n까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n개, 즉 저거를 4배한 4n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실은 개차 수열에 해당합니다. 2번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그래서 2번을 이제 풀게 되면은 개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맨 처음 항 F1에다가 그 다음에 개차 수열의 F1은 참고적으로 저기 5개가 되겠죠. 개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FN이니까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5를 1 더하기 4로 분리한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있는 요 가로 속에 요 4에 1을 넣기 위해서 자, 저렇게 넣어주고요. 요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저거 합은 2분의 n 더하기 1이라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자, 따라서 2n 제곱 더하기 2n이 됩니다. 저 부분은. 그리고 여기 있는 1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87년 K일모 오전 3, 4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둥이 표현 소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차이가 이거는 아주 유명한 정리가 있죠. 자, 그 정리라는 것은 3과 5를 제외한 모든 쌍둥이 소수는 6으로 나눈 나머지가 빼기 1, 6k 더하기 1 꼴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간단한 정명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정수의 분류라 그러죠. 6으로 나눈 그 정수 분류에서 저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2를 제외한 소수는 모두 홀수라는 사실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왜 정명을 하냐면은 그 짝수 중에 2가 포함되어 있는데 쌍둥이 소수에서 2와 쌍둥이 소수를 이룰 수 있는 거는 0과 4인데 0과 4가 그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2는 처음부터 제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짝수인 소수 2를 제외하면 저 짝수를 제가 지웠습니다. 그러면 저 홀수들 중에서도 또 저 마지막에 수 있죠. 6k 더하기 3이 이제 소수라면 저건 3이 될 수밖에 없고요. 3과 차이가 2 나는 게 1과 5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5라는 게 하나 존재하죠. 3과 5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3의 배수 중에서 또 뭐죠? 소수인 게 3밖에 없으니까 이제 저걸 또 지워놓고 생각하면 저 두 꼴의 형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마침 또 소수라고 하고 차이가 이기 때문에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6k-1의 다음 소수가 6k 더하기 5 그죠? 근데 이거는 차이가 5니까 그러니까 3과 5를 제외하면은 요 꼴의 쌍둥이 소수밖에 안 남습니다. 자, 저 경우에 이제 PQ 더하기 4를 계산을 해보면 36k 빼기 1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건 3보다 큰 3의 배수, 즉 합성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형태에서는 주어진 조건 소수를 만족하는 게 없고요. 그래서 3과 5에서는 3 곱하기 5 더하기 4를 하면 19가 되기 때문에 만족하고 이게 유일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풀면은 저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게 제가 메모를 잘못했는데 요거 두 개가 좀 이따 바꿀 겁니다. 저거는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F2 같은 경우에는 빼기 2를 해서 제곱을 해야 되죠. 그죠? 저렇게 쓰다 보면은 그 전기식에서 상수항과 일차항만을 지금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요 x제곱은 없다고 생각하고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저걸 없다 생각하고 제곱을 했을 때는 1차항과 그 상수항만을 저렇게 추출해 낸 겁니다. 이 부분을 제곱할 때도 16x 제곱 차수가 이미 1차를 넘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렇게 적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항으로 올 때 빼기 2를 해서 제곱을 하는 그런 형태의 점화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점점점은 항은 있는데 2차 이상입니다. 이거 역시 제곱을 했을 때에 저 뒤에 항을 2로 바꾸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1차 항은 빼기 64x가 되고 상수항은 4가 됩니다. 역시 제곱항은 생각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예고해 드렸듯이 A1, B1이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를 좀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N을 추론해 보면은 상수항은 계속 4가 돼요. 근데 그 원인을 계속 이렇게 추리해 보면은 4로 끝나지만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빼기 2를 해서 다시 제곱을 하게 되니까
계속 빼기 2를 하는 과정에서 2로 바뀌고 제곱하는 과정에서 4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차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엄밀하게 증명하면 수학적 기납법을 써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그냥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 속에 들어가는 게 그 빼기 2가 계속 되기 때문에 상수항은 언제나 2가 되고요. 그러니까 앞에 그 나온 항에 계속 4배가 된다는 사실도 그 감각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 B에는 마이너스 4. 이거는 어렵지가 않죠. 네. 네. 다음은 5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987 팩토리얼이 있는데요. 이거를 분석해보면 저게 소인수분해했을 때 2와 5의 지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2보다 5의 지수가 작기 때문에 저 5의 그 지수의 개수가 바로 n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5로 나누었을 때 몫이랑 125로 나누었을 때 몫, 그 이런 걸로 각각 다 그 5의 거듭제곱꼴로 각각 다 나누어야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께 5로 나누어서 나눈 몫, 그래서 나머지는 저 2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몫을 가지고 다시 5를 나눈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 역시 이런 식으로 몫만 계속 이렇게 더 이상 그 5보다 그 작은 몫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저 수를 그냥 단순히 4번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 끝에 두 수를 더하면 400이고 가운데 두 수는 94이기 때문에 49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AB의 중점을 M, 그리고 수선해발을 H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각이 서로 3등분 됩니다. 자, 저 상황을 제가 저기 90도인데 30도, 30도, 30도. 그러면 반드시 바로 저렇게 60도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AH는 HM과 같습니다.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M은 원래부터 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 MB는 바로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CHM하고 ABC 전체 넓이 B는 바로 높이가 같은데 밑변 길이 B가 1대4, 즉 저 밑변 길이 B가 1대4이기 때문에 넓이 B도 1대4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죠. 자, 다음은 7번 문제와 그 오후 1번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오히려 저 요즘 내신 교재나 나올 법한 문제인데요. 1987년도에 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초기이다 보니 아주 쉬운 문제도 출제되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문제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작은 원의 반지름을 저렇게 x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큰 원의 중심에서부터 작은 원의 중심까지는 2r-x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O', O2' 있죠? 여기는 r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초록색 수선을 그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있죠? 아시는 대로 저기는 x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위에 거는 r-x가 되겠고요. 피타고라스를 양쪽에서 쓰겠습니다. 먼저 위의 삼각형에서 r 더하기 x 제곱에서 r 빼기 x 제곱을 빼면 아래쪽에 있는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에서 밑변 제곱에서 2r 빼기 x 제곱에서 x 제곱을 뺍니다. 자, 저 결과가 어떻게 되냐? 제곱항들이 지금 소거가 되고 중간항 있죠? 2rx에서 마이너스 2rx를 뺀 4rx가 되겠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날라가고 4r제곱에서 중간항 4rx가 남게 되고요. 양변에 4를 저렇게 나눠주게 되고 r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x는 2분의 r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자, 요 건이 알파인데요. 이 알파라는 건은 우선 유리수 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유리수 건을 가지면 이 마이너스 1의 약수여야 하는데 1과 마이너스 1을 넣어도 간단히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px라는 방식이 유리 개수여야 된다. 원래는 그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해설지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 무리수 건 유리수라고 하면은 그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저 알파를 대입한 식을 적어 놓고요. px는 2차 이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px가 어떤 3차 이상의 방식이라고 하면 요 등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2차 이하의 식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저걸 P알파라고 해서 그 다음에 자세한 계산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게 4차식이 나오는데 이 식을 이용하면은 3차로 줄이고 또 3차가 나오면 또 줄이고 해서 2차 이하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설지에는 셋 다 그 무리수 상동처럼 해놨는데 사실은 이것도 엄밀히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증명을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2차 방식, 저 네모, 세모, 별이 유리수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네모가 0이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그 무리수의 상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모가 별 둘 다 0이 나옵니다. 세모가 0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렵지 않게 그 알파 제곱이 0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린다면은 세모가 0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알파 제곱이 유리수라는 그 결론이 나오거든요. 양변에 알파를 이렇게 곱해 보면 그 여기 유리수 그리고 이 부분도 유리수 알파 곱하면 알파가 유리수라는 그 모순이 생겨요. 자, 그 자세한 증명은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모 세모가 둘 다 0이 아니고 물론 저 별도 0이 아닙니다. 별이 0이라고 하면 또 그 모순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은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의 항을 그 1로 네모를 나눠 가지고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양변에 제가 알파 마이너스 p를 왜 저걸 곱하냐면 그러니까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항이 없도록 그 조작을 한 거거든요. 요 식을 보면은 여기서 2차 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어진 관계의 시계에 따라서 적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야말로 무리식의 상등이죠. 알파 세제곱이 같기 때문에 이 후반부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이거 1차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플러스 2가 바로 저 식과 같아지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PQ랑 같습니다. 저기서 PQ는 유리수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관계식을 제가 저렇게 썼는데요. 이제 PQ가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저 P를 저렇게 곱해주면 저와 같은 식이 나오고요. 정리하다 보면은 처음에 썼던 알파라는 식하고 어때요? 모양이 똑같죠?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그 유리수건을 가지지 않는다고 그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리수건을 가진다고 그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셋 다 0인 이유를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저거 푸는 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A가 2분의 1이고 B가 0이고 C가 2분의 1인데요. 자, 따라서 P알파는 2분의 1 알파 제곱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것을 P알파를 직접 저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저렇게 원래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저 3차 방식을
원래는 자 다시 보세요. 원래는 이 식이었는데 1을 자변으로 넘겨주시고 이런 등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 알파 빼기 1을 저렇게 곱해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인데 그게 마이너스 2알파랑 같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알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저 1을 숫자 1을 알파 세제곱 더하기 2알파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 식을 넘기고 해주면 그래서 분자 분모를 알파를 한번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위에 거는 직접 풀어요. 알파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여기서요. 저 맨 끝에 있는 저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분리를 해내요. 자 왜 저렇게 하냐면은 저기서 보면은 초록 부분이 다시 한번 보죠. 저 초록 부분이 0이지 않습니까? 이 방정식이니까. 자, 따라서 저 초록 부분이 0으로 처리돼요. 자, 부호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저 식이 바로 저 식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맥 문제, 쉽지 않은 정맥 문제. 자, 지금부터가 진짜 KMO의 좀 난이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가 있고요.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저 첫 번째 식에서요. 이거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영영을 대입을 하면은 제가 편의상 중괄호를 쓰지 않고 저런 식으로 그 중괄호 생략하고 제곱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변은 바로 0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F0이 바로 0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X에다 0을 대입을 하면요. 좌변은 저렇게 되고 우변은 F0이 0이기 때문에 FY의 제곱이 남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FY 그 있죠? 우변에 있던 한 걸 저렇게 옮겨주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게 되면 자, 저거 확인을 해보시죠. 저렇게 됩니다. 자, 저 좌변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고요. 저거의 제곱이 0이 합니다. 따라서 저 가로 부분이 0이기 때문에 저건 바로 1번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럼 2번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요. x와 y를 교환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fy 더하기 x는 fy 빼기 x가 되겠죠? 그리고 fy 제곱에서 f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바로 1번의 저 성질을 이용을 하는데요. 양변에 우선 저는 마이너스를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우변의 식이 x와 y가 교환이 되는 그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저기서요. 자, 좌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부동호도 바뀌게 되겠죠. 저 마이너스하고 저게 f 그 기함수기 때문에 fxy로 바뀌게 됩니다. 자, 따라서 저거를 대치시키면 자, 부등식 두 개가 보이시죠? 하나는 이 방향, 하나는 저 방향이기 때문에 2번이 바로 증명이 되게 됐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수학적 기답법인데요. n이 3일 때는 3의 4성, 4의 3성 저렇게 되고요. n은 k일 때 저렇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교재랑 조금 다른 풀이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나와야 될 식이 저 n 대신에 k 더하기 1이 들어갈 때 저 식을 증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겁니다. 자, 보면 k 더하기 1이 그 겹치죠. 조건식이랑 결론식이. 자, 그래서 조건식의 저 양변의 k의 k를 나누게 되면 필요충분 조건으로 저렇게 저와 같은 식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결론식도 필요충분 조건식을 써보면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뭐가 그 증명이 안 돼요. k 더하기 1이 되겠죠, 저기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저 조건식의 양변의 k를 나누어서 저렇게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결론식도 k 더하기 1분의 1을 우변으로 저렇게 옮겨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 부분의 식을 자 K성이랑 그 지수 하나가 남았죠. 이렇게 분리하고요. 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식의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는 결론식의 저 부분이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K분의 1과 저 뒤에 있는 저 식을 비교를 했을 때 결론식의 저거를 분배 법칙으로 저렇게 분리를 하고요. 앞에 조건식의 K분의 1이 있죠. 혹시 요거보다 요게 작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요게 1보다 작을 때 작은 것끼리 곱한 거는 당연히 1보다 작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자, 저거의 필요 충분 조건식은 그 최소 공배수 있죠.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 저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저거는 명확히 보이시죠. 이제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인데 여기가 중간항이 2k, 여기는 k로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4번, 5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먼저 4번부터 보면요. 되게 이거는 중학교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죠. 내저번의 반지름은 저 직각을 끼고 있는 두 AB를 더해서 C를 빼서 2로 나누는 거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이렇게 되는데요. C제곱을 저렇게 넘겨주면 이게 빵이 되지 않습니까? 길이가 자연수가 된다는 것은 여기 짝수다. 그걸 증명하는 거랑 같죠. 근데 그 A 더하기 B 빼기 C 저 제곱을 때도 그 기우성이라는 게 같잖아요. 자, 따라서 기우성이 같기 때문에 0이 짝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길이가 자연수라는 것을 금방 증명됩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평행선을 저렇게 껐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읽어보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래서 평행선을 이렇게 그은 다음에 초록대 그 붉은색의 변의 길이 비로 바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지금 2대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2대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전체 A로 쓸 수 있겠죠. 여기는 1대2고요. 자, 그래서 저 초록 길이 대 붉은색 길이는 메네라우스 정리 있죠. 2분의 저 메네라우스 정리입니다. 2분의 1c분의 a분의 1분의 2 그리고 x분의 y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기 있는 개수를 분자분모에 저렇게 2를 곱하게 되면 분모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c가 남게 되겠고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4a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다시 여기 4a가 되겠죠. 4a가 되는 거 확인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x 대 y는 역순으로 저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4a 대 c인데요. 저 기호로 나타내면은 요거 bc가 a이기 때문에 4bc 대 c는 ab가 되겠습니다. 자, ab와 bc는 따로 관계를 주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